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세우고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단지 희망사항이었던 것이 꿈의 목록으로 바뀌고 다시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의 목록으로 바뀌고 마침내 이루어낼 목록으로 바뀐단다. 꿈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 돼.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다. 감스님들은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어 발로 뛰는 게 꿈이라는 이 마지막 이야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교통위원회 회의 시에 현 국토부 장관 김용덕 장관님께서 규제지역 확대 검토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리하고 화성 구리 풍선효과 우려로 규제지역 확대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 전역과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갖다가 규제지역을 갖다 묶다 보니까 풍선효과가 지금 상당 부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뜨거운 곳이 이제 구리 화성, 특히 화성시에서는 동탄이 지금 뜨거운데 과연 구리 화성도 지금 묶일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 달에 여러가지 이제 규제지역 10월 15일 그런 부동산 대책, 보완 대책을 갖다 지금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또 이대로 또 조용히 또 넘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는 지역별 집값 랭킹 출처가 오늘 집값에서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 어떤 자료로 분석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등부터 17등까지 서울이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경기도 과천하고 성남시 분당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들어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나만의 서울, 그리고 또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서울을 갖다 들어갈 수 없는 분이라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 꼭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역세권 대단지 신축 이 세 가지 조건을 감사스마일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 여건과 그리고 내 종잣돈과 여러가지 뭐 대출 이런 여력들을 다 확인하셔가지고 늦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꼭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분당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국민평형이 26억 8천만원, 그런데 1순위 경쟁률이 1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놀랍기도 하고, 지금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7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도 비싸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같은 경기도인데 분당이니까 26억 8천에 분양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뒤에 또 일산 관련해서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제 일산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진짜 재건축이 성공이 돼야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지금 여기 분당 정자처럼 일산이 만약에 재건축하게 되면 경쟁률이 이렇게 100대 1에 이상 이렇게 높게 경쟁률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GTX-A 지금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내년 6월이 분명히 트리거, 그 다음에 전환점이 될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이 정자동이 지금 보니까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이 다니는 정자역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파급 효과가 있다 보니까, 강남 덕분성이라든지 또 수인분당선이 있다 보니까 또 수원이라든지 또 왕십리까지도 환승 없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이런 1순위 경쟁력이 높았다는 이유는 가격은 높지만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청약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및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이렇게 시사저널 2에서 예정 물량을 갖다 가구별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2026년 내년에는 그래도 전국에는 15만 9천 세대 가구가 지금 입주를 할 예정인데, 반면에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급감합니다. 2년 전 대비 거의 한 80%가 급감이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한 28년 정도가 되게 되면 거의 한 4년 전 대비 90%가 급감되는데, 전국 및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입주가 많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공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주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되실 분들은 뭐 청약도 해야 되고 뭐 분양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입장이 또 다르겠지만, 저는 마냥 신축 청약, 분양이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공급 없는 규제는 뭐다?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다, 오르고 있다, 통화량은 풀리고 있는지, 잠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 이재명 정부 임기가 몇 년 남았을까요? 거의 4년 반 남았는데, 공급 없는 규제는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중산층이야 서민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갖다 지금 억지로 지금 내리고 있지는 않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최소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를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또 통화량도 정말 많이 풀리고 있다 보니까 현금이 지금 녹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론은 창릉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텐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오후 시간에 환율이 1,500원을 향하는데 진짜 언론에서도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현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2월 5일날 모든 국민의 재산이 7%씩 날아간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었던 이야기가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알면서 이러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국민들을 갖다가 지금 많이 진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갖다가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진짜 언론에서도 그 다음에 뭐 신문에서도 지금 환율 1,500원 향하는데 진짜 말을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이라도 아침 방송 때 감사님들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각자 도생해야 되지만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니까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GTX-A 삼성역사 공사 모습,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09 건설 공사인데, 지금 누군가 서울특별시 건설 알림이 통해서 이 사진이 공유가 됐는데 현장의 모습입니다. GTX-A 삼성역의 모습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 정도의 모습이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GTX-A 무정차, 삼성역 무정차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 2년 정도 후에는 삼성역 정차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론은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또 밀린 3기 신도시, 이재명 정부에서도 하세월이다. 단기 성과 매입 임대 공급에 밀려 신도시는 차순위로, 정권이 2번이 바뀌어도 공급 절차 지지부진하다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갖다 전하면서 창릉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를 갖다가 또 하남, 그래서 남양주 왕수, 그리고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을 기다리시는, 특히 이제 사전청약 당첨돼가지고 본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그나마 나은데, 본청약을 갖다가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진짜 오늘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택지 개발을 거쳐가지고 공급되는 신도시보다 공급 속도가 빨라서 단기 공급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에 지금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3기 신도시가 생각보다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 공급을 갖다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빨리빨리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오늘 핵심 결론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2019년도에 창릉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이제 하남이라든지 인천 계양, 그 다음에 부천 대장, 그리고 남양주 왕수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거의 첫 마을 입주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기사의 팩트이고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지구의 공급 물량 전부가 이제 2026년, 27년, 28년 입주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고향 창릉은 29년인데 이건 조금 잘못되었는데, 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년에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건설의 경우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공약한 주택 공급에 큰 틀이 돼야 하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LH 내부에서는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정부가 약속했던 주택 공급이 제대로 지켜질지가 의문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LH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 관련 투입 인력이라든지 추진 일정이 지난 정부와 다를 게 없고, 또 택지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빠르게 공급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지금 LH 개혁위원회에서 이거를 12월 달 안에 지금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특별한 게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개편된 LH 직제 안에서는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와
관련된 부서인 주택판매팀을 본사에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지만 아직 인력도 꾸려지지 않았고 아무래도 지금 공급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3기 신도시 활성화라든지 또 3기 신도시 지금 빨리빨리 이렇게 공급을 갖다 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생각했던 거 이상 지금 언론에 이야기했던 거는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LH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감사스마일이 오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일단은 뭐 LH 측은 3기 신도시 관련 인력을 작년 대비 33명을 늘려서 정부정책 수행에 지금 차질이 없도록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늦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갖다가 이제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제가 이것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LH 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기다렸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이제 국민과 이제 공모전을 갖다 추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12월 중순 후보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표까지 해가지고 12월 말쯤에 지금 발표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추진 중인 LH 개혁 방안 마련 시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고 근본 LH 개혁 방안에 활용되지 않더라도 향후 LH 국토부의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라고 하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 받아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지침을 만들고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지금 더 앞섭니다. 그리고 지금 모듈러 주택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지금 건설 현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 아파트를 갖다 짓는 시간이 3년에 지었다고 하면 지금은 3년에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 이제 LH가 이런 것들을 뭐 공모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이제 해 나간다고 하면 이게 빨리빨리 또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표를 갖다 또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지금 공공분양 12,000세대, 민간분양 1,765세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민간분양 아파트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정말 제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민간분양 아파트가 5,000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상복합이 지금 한 3,680세대로 해가지고 GTX-A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이제 들어오는 아파트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기타에 있는 3기 신도시에 민간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창릉 천마을 좋다 그 공공분양이었고 그 천마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내년에 본청약 앞두고 있는 S1과 S4블럭 그 다음에 S3블럭은 나눔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되어 있는 S9블럭이라든지 S2블럭이라든지 뭐 B5블럭이라든지 S11블럭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공공분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분양을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공공분양도 이제 온전한 내게 아니라 LH하고 선택형이든 나눔형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보고 결정하든 처음부터 이제 뭐 7대3이든 6대4로 해갖고 나누는 그런 3기 신도시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감독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3기 신도시를 갖다가 내가 아파트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공공분양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물론 기다려도 좋겠지만 나는 LH와 나눌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본청약이 있는 S1과 S4블럭을 갖다가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까로 생각되지만 조금 생각이 좀 빠르신 분들은 내년에 본청약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보시고 야 생각보다 이제 내가 당첨될 확률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앞서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기 신도시의 공급이 계획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감독님들
게만이라도 이런 사실들을, 이런 팩트를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덧붙이고요. 창릉 신도시의 공급 유형별 주택 분류를 보시게 되면 공공분양이 12,771, 공공임대가 11,000, 민간분양이 1,765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분양을 갖다가 물론 LH에서 이걸 다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빨리 진행이 될까요? 제가 이제 감독님께 이제 묻고 싶은 거고, 반대로 이제 공공분양에서 전에는 이제 온전한 내게 다 이제 됐었는데 나눔형이든 선택형이든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를 갖다가 분양을 한다고 하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까? 저는 그걸 갖다가 한번 감독님께 묻고 싶다는 말씀 드리면서, 물론 이 기사가 작년 11월 기사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공공분양이든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분양이든 계획대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해 나간다고 하면 진짜로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가 만약에 들어가는 순간에 3기 신도시는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도 이제 국가랑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팩트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댓고향의 이상우님의 일산 세미나 요약 관련해가지고 고고고짱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도 이상우님을 상당히 찐 부동산 전문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분께서 이제 강의 세미나를 갖다 3시간 정도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들은 것도 아니고 전에서 이제 감독님께 이야기 드리면, 일단 일산의 재건축만이 일산을 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산이 현재 저평가다. 그 중에서 대형은 정말 저평가고, 일산 주변에 애매한 신축은 팔고 신도시 내에 재건축 대형으로 실거주해라. 능력이 되는 사람은 일산을 떠나서 분당, 서울로 가는 게 좋긴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창릉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창릉은 임대아파트라서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저랑 생각이 너무 같아서,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창릉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창릉 3기 신도시가 LH가 이제 직접 시행을 해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민간분양도 적어질 것이고, 만약에 민간분양이 가능한 곳은 제가 봤을 때 창릉역에 있는 주상복합 필지 정도나 가능할 것 같고, 보여주기 식으로 한두 개 정도 필지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공분양도 전부 다 선택형, 나눔형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호님께서 이 창릉에 영향 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신 분들이나 또 창릉 3기 신도시에 본청약 당첨되신 분들, 차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좀 언짢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언짢을 부분이 아니라, 물론 12월 달에 LH 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12월 말쯤에 나올 겁니다. 늦으면 또 내년 1월로 넘어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3기 신도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 거라는 게 감사스마일이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팩트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산의 부동산 가격은 라이브시티라든지 삼성역 개통으로 오를 것이 아니고 재건축으로 오를 것이다. 그리고 라이브시티 삼성역 갈 수 있어도 재건축되지 않은 구축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일산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멘텀을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에게 일산, 그리고 뭐 행신, 원당, 뭐 식사, 풍동 여러 지역을 좀 이야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도 물론 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아침 방송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다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내년에 이제 GTX-A 삼성의 무정차를 6월에 가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알게 되겠지만,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을 갖다가 묶고 경기 12개 지역을 묶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지금 풍선효과가 지금 그래도 덕양구 쪽에는 창릉천 벨트, 창릉천을 따라서 있는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은 지금 실거래 신고를 조금 늦게 해서 그렇지 실제 풍선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킨텍스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대공역 주변, 그 다음에 창릉역 주변을 갖다가 남들보다 조금 먼저 관심을 갖게 되면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3기 신도시를 갖다가 내가 공공분양을 기다리겠다, 민간분양을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도 2019년도부터 창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정말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공공분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 지금 S1과 S4 블럭까지는 그나마 괜찮고, S3은 나눔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S2 블럭이라든지 B5라든지 S11이라든지 그리고 S9 블럭 같은 경우가 과연 온전하게 LH에서 공공분양을 할 것인지는 저는 물음표다. 이거는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가 되면 자세히 알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각자 도생 잘 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